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을까? 네,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아침부터 핑핑 돌더니 도저히 일어나지도 못하겠다. 제가 지금 밖이라서요. 어머님 댁 앞으로 택시 보내드릴게요. 그냥 그거 타고 가세요. 병원 정도는 혼자 갈 수도 있으시잖아요. 정 힘들면 119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걸어서 아파트 정문까지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제가 모시러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를 거예요. 자꾸 이런 일로 전화하시면 저도 어머님 연락받기가 불편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사소한 일로 부려먹으려 하시고. 내가 널 며느리라고 해서 부려먹은 적 없어. 딸이라 생각하니까 부탁한 거지. 어머님,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 친딸은 아니잖아요. 적당히 하셔야죠.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8세 김 씨와 그녀의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하나뿐인 며느리에게 정을 참 많이 주었어요. 부부 사이에 딸은 없이 외동아들만 있었지만 만약 김 씨에게 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며느리도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면서 마치 친정엄마처럼 대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진짜 친딸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죠. 아들 결혼을 정말 잘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살 때나 애 봐달라 맡길 때는 엄마라고 부르며 그렇게 친하게 굴던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자 돌변할 줄은 몰랐어요. 특히 김 씨가 최근 몸이 아프기 시작한 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한번 같이 가자 해도 질색을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던 전화마저 뚝 끊겨버리고 말았죠. 이제는 받아낼 것도 없는 이빨 빠진 시어머니라 그런 건지 아니면 병든 시어머니 수발을 들게 될까봐 거리를 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김 씨에게 어차피 자기는 친딸도 아니니 들러붙지 말라는 며느리였고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김 씨도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대해줄 수 있었어요. 많은 시간 고민한 끝에 며느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김 씨에게 큰 배려를 받으며 살았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김 씨와 남편은 딸을 강력하게 원했지만 첫 아이가 아들이었고 경제적인 여건상 둘째까지 낳아 기르기는 힘들었습니다. 혹시나 둘째를 낳았는데 또 아들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 두 아이를 육아하다 보면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릴 것 같아 그냥 하나로 만족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딸을 갖고 싶다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생각보다도 더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키우는 재미도 솔직히 별로 없었죠. 그래도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하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네 집안이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도 부모님한테 많이 가져다 드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 모아놓은 돈을 합쳐도 전세 얻기 힘들어서 아마도 대출을 받아야 해요. 원래는 김 씨가 아들이 결혼할 때 큰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결혼은 알아서 하는 것이 김 씨와 남편의 평소 생각이었지만 주변에서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며 어느 정도는 도와주는 걸 보며 마음이 조금은 바뀌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값 때문에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후 아들의 여자친구와 넷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라 불러도 될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예전부터 딸을 갖고 싶다 하셨다면서요.
어머님이라 부르면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김 씨가 깜짝 놀랐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한테도 아빠라고 편하게 부르고 싶어요. 그래야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동시에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평생 딸이 갖고 싶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의 부침성이 나쁘게 들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워낙 먼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집에서 독립하여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이 많이 그리운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살가운 며느리의 태도에 김씨 부부의 마음이 쉽게 열리고 말았죠. 친부모처럼 지내고 싶다고 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다시 예비 며느리와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아들의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빨리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무래도 대출받아 시작하려니까 좀 겁나긴 해요. 요즘 집값이 비싸서 대출 안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긴 한데 먼저 결혼한 제 친구들 보면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자리 잡으니까 몇 년 안에 집도 사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희들 전세금이 얼마나 모자라는데?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김 씨가 더 크게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돈을 보태주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도 그 사실을 알고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꺼낸 금액은 2억이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며느리는 잔뜩 기대했죠. 목소리부터 들뜬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에 김 씨는 조금 걱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 김 씨 부부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현금 2억은 좀 무리잖아.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서? 김 씨는 걱정이었지만 남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애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보태주자. 요즘 애들 중에 저렇게 시댁에 잘하려는 며느리 흔치 않아. 남편의 강력한 주장으로 아들이 결혼할 때 2억의 현금을 보태주었어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김 씨 부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돈 아깝다는 생각은 쏙 들어갔어요.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부르지 않아도 찾아와서 밥을 먹고 한참을 수다 떨며 놀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하면 대부분 며느리를 잘 얻었다는 반응이었지만 어떤 친구들은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완전 여우 같은데?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원래 여우한테 홀리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바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왜 남의 며느리한테 험담을 하나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괜히 질투를 한다고도 생각했죠. 며느리가 잘하는 만큼 김 씨도 며느리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명절에도 며느리한테 일 시키기 싫어서 당일 아침에 오라 하고 음식 준비는 전부 김 씨가 다 해놓고 기다렸죠. 김 씨의 배려를 며느리도 고마워했고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없다며 엄지를 척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며느리도 김 씨에게 살갑게 대하고 김 씨도 며느리를 부려먹지 않으니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친정엄마보다 요리 솜씨가 더 좋으세요. 그런 말에 김 씨는 신이 나서 반찬을 많이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죠. 며느리는 2년 터울로 2 아이들을 낳았고
힘들었고 첫째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둘째를 낳고 나서 육아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종종 집에 손주들을 데려오면 피곤해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안방에서 잠을 자게 하고 김 씨와 남편이 손주들을 봐주었어요. 이렇게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내일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 모처럼 오빠랑 둘이 영화 보고 데이트 좀 하려고요. 내일? 내일은 내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약속을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예전부터 내일 만나기로 한 거라서 갑자기 취소하긴 좀 그렇지. 다음 주에 봐줄게.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며느리는 자주 김 씨에게 아이들을 맡기려 했고 별 다른 약속이 없으면 괜찮았지만 가끔 선약이 있어 거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데 처음엔 애 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던 며느리였지만 김 씨가 피치 못하게 거절을 할 때마다 크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절하는 김 씨가 민망해질 정도였죠. 한 번은 여름 휴가에 맞춰 아들과 며느리가 3박 4일 여행을 가고 싶다 해서 손주들을 맡아준 적이 있었어요. 애들은 왜 안 데려가냐 물었더니 모처럼 둘만 조용히 쉬다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가 4일 동안 하루 종일 애들을 봐주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며느리가 친정부모만 데리고 울릉도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김 씨 부부는 빼고 간 것이 약간 섭섭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그 사실을 김 씨에게 숨겼다는 것이 더 서운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더라도 흔쾌히 아이들을 봐주었을 텐데 그걸 왜 단둘이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살다 보면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친자식이라 해도 서운하게 했고 부부 사이에서도 감정이 생기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섭섭하게 할 때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김 씨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지난해 김 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김 씨 부부와 며느리의 사이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뿐이지 김 씨의 몸 상태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명절에도 아들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과 함께 집에서 요양하며 보냈어요. 엄마, 저희 애들 저녁 때 몇 시간만 봐주세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애들 보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애들끼리 알아서 잘 놀아요. 밥은 먹여서 보낼게요.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돼요. 알겠어, 데려와. 김 씨는 손주들을 단순히 봐주는 일만으로도 너무 버거웠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지 60kg에 달하던 몸무게도 앞자리가 사로 떨어졌고 늘 속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들어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 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진땀을 빼서요. 병원은 너무 크고 사람도 많아서 갈 때마다 고생이었죠. 지영아, 내일 안 바쁘면 나랑 같이 병원 한번 가줄 수 있어? 병원이요? 내일 치료받으시는 날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내일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며느리의 차를 타고 둘이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남편은 이미 운전면허를 반납해서 매번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녔었는데 며느리가 운전도 해주고 병원에서도 접수부터 수납할 때까지 전부 안내를 해주니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둘째를 낳은 뒤로 며느리는 완전히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가끔
가끔 병원 한번 같이 가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두 번 같이 갔던 며느리는 그 다음부터는 바쁜 일이 있다며 피했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에게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김 씨가 입맛이 없으니 예전보다 요리도 잘하지 않게 되었고, 반찬을 해주거나 아이를 맡기지도 못하게 되자 며느리는 김 씨 집의 발길을 뚝 끊었어요. 연락조차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며느리 얼굴 보는 것이 힘들어졌죠. 올해 들어 김 씨의 컨디션이 정말 떨어져서 매일 누워만 있었는데, 본인보다 남편의 식사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난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있어. 요즘 마트에 반찬도 잘 나오더라. 남편은 마트에서 사온 젓갈이나 마른 반찬들로만 식사를 해결했어요. 밥이라도 잘해 먹이고 싶은데 일어나서 주방에만 서 있으면 핑핑 도는 기분이고, 음식 냄새도 맡고 싶지 않아 곤란했죠.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바쁘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와서 찌개랑 반찬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네? 제가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서 너희 시아버지 식사를 잘 못 챙겨드리거든. 그냥 밖에서 사서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맛있게 할 자신이 없어요. 꼭 맛있게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알겠다.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김 씨는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어렵사리 꺼낸 부탁이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김 씨가 만들어 가져다 준 반찬이 적지 않았는데 딱 잘라 거절하니 너무 서운했어요. 그 뒤로 한참 동안 며느리에게서는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 며칠째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작년부터 낮 시간에 6시간씩 일을 나가 있었고, 아들 역시 출근해서 연락도 할 수가 없었죠.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은데,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죠. 지영아,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미안한데 병원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을까? 네,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아침부터 열이 안 떨어지고 핑핑 돌더니 이젠 도저히 일어나지도 못하겠다. 제가 지금 밖이라서요. 어머님 댁 앞으로 택시 보내드릴게요. 그냥 그거 타고 가세요. 병원 정도는 혼자 갈 수도 있으시잖아요. 정 힘들면 119라도 불러드릴까요? 며느리는 목소리부터 귀찮아하는 티가 역력했어요. 그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수액 정도 맞으면 될 일이었는데, 응급 상황도 아니라 119 구급대를 부르긴 싫었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걸어서 아파트 정문까지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제가 모시러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를 거예요. 자꾸 이런 일로 전화하시면 저도 어머님 연락받기가 불편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사소한 일로 부려먹으려 하시고. 내가 널 며느리라고 해서 부려먹은 적 없어. 딸이라 생각하니까 부탁한 거지. 어머님,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 친딸은 아니잖아요. 적당히 하셔야죠. 며느리의 말이 김 씨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워낙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온 며느리였기 때문에 피가 섞인 건 아니었어도 당연히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는 시부모일 뿐이었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다가왔을 뿐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안부 전화를 하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어요.
김 씨가 아픈 뒤로는 더욱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지내봐야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으니 태도를 싹 돌변한 것이었죠. 둘째도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일보다 나이 든 시부모 병수발 드는 것이 더 싫었을 겁니다. 진작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고 슬프진 않았겠죠. 한때는 정말로 애교 많은 딸이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크게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한동안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최근 김 씨의 항암 치료는 끝이 났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건강을 예전처럼 회복한 건 아니었어요. 서서히 체력이 돌아와서 요즘은 남편과 등산을 다니며 다시 체력을 기르는 중이었죠. 그런데 김 씨의 건강이 돌아오자마자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도 있구나 싶었지요. 엄마 오늘 바빠요? 김 씨가 아플 때는 어머님이라고 하던 며느리가 다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 엄마니? 왜 친엄마도 아닌데 엄마라고 불러? 호칭 똑바로 해라. 김 씨가 차갑게 이야기하자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오늘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애들은 왜? 오빠도 집에 없고 저도 급히 외출할 일이 있어서요. 너 애를 너무 쉽게 키우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애 키우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그랬어. 너는 둘째가 학교 들어간 지가 언젠데 회사도 안 다니고 계속 놀고 먹을 셈이냐? 김 씨는 옛날 시어머니나 할 법한 소리를 며느리에게 쏟아냈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어색했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김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김 씨 부부는 다시는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얼마 후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서운하다며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너무하세요. 너 내가 엄마라 부르지 말라고 했지? 우리가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했었다. 나도 너를 이제 며느리처럼 생각할 테니 너도 나를 시어머니로 똑바로 여기고 대해라. 며느리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었죠. 서운한 건 정말 많이 있었지만 일일이 말하는 것도 좀스러운 일이라 그만두었어요. 그 뒤로 다시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걱정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연락이 끊기면 끊기는 대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일이 진작 필요했고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멀리 거리를 두는 것이 나았어요. 그래야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노년의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